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아 이제는 월드컵이 끝났군요. 네. 한국 떨어지면 월드컵 끝난 거죠 뭐. 그렇죠. 네네. 이렇게 금방 식을 줄이야. 야 16강에서 의외의 팀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축구 얘기해요. 또 축구 얘기해? 아직도. 이번 주. 아니 끝났다고. 결승전 끝났다고. 있잖아.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요. 아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거야. 야. 안 되는 게 인사할까요 있어요. 저희? 일단 인사할까요? 네네. 네. 오락부장 동엽 이동엽 합의 사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밥 먹으니까 그게 노곤해지네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들어 주는 군기반장 이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셔틀 이태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소반장 하경원입니다. 네, 와 완전체로 모인 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모였잖아요. 지난주에도 모였어? 이 아버지 큰일 나나 야 보네.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일이 없어서 그런가? 얼마만큼 무심하게 사는 건가 보여주죠. 그게 아니라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때 목요일 날 밖에 나온 다음에 처음 나왔거든요. 우리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릴 정도로. 거죠. 예. 어디 감금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지만 나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게 정말 힘드네. 네, 그리고 우리 네. 최 PD님이 유부남이 되어 컴백했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 너의 눈빛이 건배. 셰프님이. 건배남. 야, 건배 유부남.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보여드릴 수 없지만 네. 녹음 전에 또 도시락을 또 가졌어요. 와 저는 살다 그렇게 진수성찬 도시락은 처음 봤어요. 갈비, 저도요. 소갈비 이렇게 있는 거 네. 처음 먹어봐요. 우리 최 PD님이 네. 또 고마운 마음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사주셨는데 네. 먹고 이렇게 늘어질 줄이야. 진짜 하나 시작하기 전에 늘어져. 퇴근하고 싶어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고 먹을 걸. 그러니까. 아유 졸리네요. 잘하라고 네. 사주신 거니까 네. 힘내서 빡 해봐요. 네네. 좋습니다. 근데 최 PD님한테 결혼 생활 어떠세요? 이제 신혼했더니 이래서 결혼 하지 말라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벌써. 그 벌써 벌써 이런 얘기 해도 돼 했더니 너무 좋으니까 아. 나만 좋으려고 자기들만 좋아하려고 사랑꾼이네. 요 몇 달가나 봅시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배들이 매 눈으로 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또 애 낳기 전까지 괜찮죠. 응. 아예 애 낳고서도 괜찮죠. 괜찮아요. 네. 네. 둘 낳고 나면 둘 낳고 나면 괜찮아요. 시작이야. 셋 낳으면 괜찮죠. 셋 낳으면 이제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괜찮아요. 네. 괜찮을 수 있다. 네, 희망을 좀 드리는 걸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 좀 까먹은 게 있었는데 네, 뭡니까? 정정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참 정치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사실은 2주 전인가요? 네. 그 영화 소개에서 변산이라는 영화를 좀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저희가 충청도래. 저희가 이제 지금도 잠깐 뭐 이제 종엽 씨도 변산을 이제 보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네. 나눴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때 충청도 영화라고 자꾸 얘기를 했던 이태용 고향이라고. 네, 자꾸 얘기를 했던 그런 약간 네. 무지가 있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알기로 사실은 이태영 씨가 고향이 바뀐 걸로. 저 고향이 없어요. 변산 반도가 이제 전라북도소에 네, 맞습니다. 있는 그래서 반도인데 그래서 방송을 마치자마자 제가 네. 그날 저녁에 네. 선배 하선배한테 망했어요. 어떡하죠? 망했어요. 이렇게. 저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네. 했더만 다음 주에 정정해 이랬는데 다음 주에 우리 너무 신나가지고 월드컵 월드컵 얘기하느라고 까먹어 얘기 안 까먹어가지고 했어. 다다음 주에 이렇게 또 정정하는 말씀을 그래서 이 변산 반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한테도 진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고 네네. 충청도민 도청이 바뀔 뻔했네. 충청도민 여러분께도 좀 사과를 드리는. 저는 심지어는 이게 정정 보도를 못 듣고 갔잖아요. 네. 제가 어제 변산을 봤습니다. 변산 보셨다고. 충청도인데 계속 전라도 사투리를 써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충청도 잘못된 영화인데. 사전 정보로 큰 혼란을 겪거든요. 어.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네. 되겠네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변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심하게 사투리 안 씁니다. 그런가요? 전북 사람들은 사투리 많이 안 써. 뭐 한다냐 뭐 이런 거 잘 안 써요. 네. 이상하다. 왜요? 사투리 되게 이상했네. 그러니까. 사실 뭐 동엽 씨는 강원도랑 경상도 사투리에 특화되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전라도는 허벌나게 못 쓴다는 게. 네, 뭐 이런 뭐야 거 이게? 어색할 수 있다는 점. 네. 네, 어쨌든 네, 변산은 알겠습니다. 전북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소개될 소식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좀 재밌는 소식으로 먼저 좀 분위기 분위기 좋으니까 한번 띄우고 갈까요? 저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네. 그래서 떨립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이걸 갑자기 넣어봤는데 네. 그 에픽하이 관련 소식이 에픽하이 프로필 네, 활동명이 바뀌었죠. 혹시 멤버가 바뀌었네요. 지금 한번 정말요? 에픽하이 한번 검색해 네. 보실래요? 네. 에픽하이. 그러면은 멤버명이 이제 에픽하이는 아시겠지만 뭐, 멤버 누구 있나요? 투컷. 네, 투컷, 타블로, 타블로? 미스라진 이렇게 세 네. 명이 네. 검색 한번 해보시면 수컷은 뭐예요? 수컷. 멤버가 늘은 거예요? 수컷을 수컷으로 개명했답니다. 검색 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왜 결혼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그 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네. 저 이거
그러면 저는 가만 못 있습니다. 저는 암컷으로 갑니다. 아저씨 원래 저 암컷이에요 했으니까. 암컷을 원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어제 그 있었던 컬투쇼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어제 사실은 이제 그 정찬호 씨가 네. 지금 약간 터지셨죠. 네. 지금 이제 정찬호 씨가 빠진 상태에서 김태균 씨하고 이제 스페셜 DJ가 같이 진행을 네. 보는데 네. 어제 타블로 씨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타블로 씨하고 이제 김태균 씨하고 방송을 하다가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에픽하이 멤버 소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청취자분이 네. 게시판에다가 아니 에픽하이 멤버 중에 수컷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을 잘못 본 거죠. 수컷을 읽어가지고 그랬더니 타블로 씨하고 김태균 씨가 빵 터진 거예요. 방송 중에. 그래서 아 진짜 멋있다 이름이 남자답다. 뭐 좀 좋아 보인다 이래가지고 수컷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이 수컷이라는 이 예명이 괜찮다. 그랬더니 이제 이 수컷 씨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에픽하이 콘서트가 이제 20일부터 있거든요. 네. 이 그 저기 서강대에서 네네. 하는데 검색어에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려주면 7월 한 달 동안 수컷으로 활동하겠다. 공약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청취자분들이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갑니다. 합시간에. 합시간에. 수컷이 수컷으로? 그때 이다운 기자가 일하다가 갑자기 에픽하이를 갑자기 올라온 걸 본 거예요. 저한테 알려줬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투컷 씨가 알겠습니다. 1위 했으니까 제가 7월 한 달 동안은 수컷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포털 프로필 바꾸고 그다음에 심지어 소속사 그 홈페이지에 지금 바뀌어 있어요. 공식 프로필에도 그러니까요. DJ 수컷으로 돼 있어요. 네, 타블로 미스라 수컷 이래 돼 있네요. 아 괜찮다 진짜. 라디오 공약 중에 도중에 우리도 지금 녹음 도중에 공약 하나 해요. 그래서 아 지금 방금 뭐 암컷 하셨는데 이거 바꾸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저 암컷으로 가야죠. 가실 거예요 진짜? 네,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거 저희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잖아요. 실시간 아니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팟캐스트 순위 몇 위까지 올라가면 10위권 안에 들어가면 10위권 안에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 하기 불가능하지 위해서 않을까? 사람들이 뭘 내 암컷 바뀌든 말든 뭘 상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종엽 씨가 암컷을 바꾸는 거 별로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지. 아니에요. 진짜 암컷이 되어오면 몰라도 중성화 수술. 그냥 암컷입니까? 이암컷입니까? 그냥 암컷으로 암컷리. 암컷리. 암컷이 아 진짜 그렇게만 해서라도 저희가 10위권 안에 올라간다면은 바꿀 수 있잖아요. 아유 10위권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뭐 한 몸 불사릅니다. 아 그럼 이 기한은 없는 건가요? 계속? 왜냐면 아니, 계속- 수컷 씨는 7월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네. 저도 너무 길게 끌면 혹시라도 될 수 있으니 개명을 하실 거예요? 네 개명하겠습니다. 아, 암컷으로. 아 이번 주 내에 활동명을. 아니, 7월 내내 가명을 정한 7월 7월만 7월 안에 근데 저희가 10위권 갈까요? 못 가면 8월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계속 공약을 거는 거지 매달. 근데 아니면 재밌네요. 한번 저 암컷은 좀 그닥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암컷은 드네요. 재미없고 뭐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의견을 한번 김시영님한테 받아볼까요? 누구요? 김시영님한테. 김시영이한테. 그때 제가 지어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뭐로? 여기저기 잘 끼어 들어가니까 발톱 연예계 내성 내성 발톱. 내성 발톱. 네. 그거 어차피 예전에 금발톱 해봤는데 안 되던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여기다 너무 쏠리지 말고 네. 이 라디오 중에 나왔던 사연이 약간 실시간 검색어가 되고 이 축구 씨가 용기 있게 이 회사에 매개해가지고 포털 프로필까지 바꿨다는. 그래서 이게 저기 그 소속사 홈페이지 가보면 에픽하이 소개란에 타블로 미스라지 수컷으로 돼 구성된 있어. 3인조 힙합 그룹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웃기다. 그러니까 이 용기, 약간 축구 씨의 이 용기가 굉장히 재밌는 좀 해프닝을 만들어냈다. 사실 예전에 이게 사진 찍었을 때 자기 닮은 연예인 그거 뜨잖아요. 네. 제가 그럼 제 얼굴 찍으면 이동엽이 뜰 줄 알았더니 계속 투컷이 뜨더라고. 손흥민이 떴다면서 지난주엔요. 그런 식으로 손흥민 아니면 투컷 이런 친구들이 떠요 제 얼굴에는. 그래서 저는 투컷을 알았지만 사실 에픽하이의 투컷을 모르는 친구도 많아요. 심지어 2인조인 줄 아는 분도 있어.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공연을 타블로랑 두 명- 미스라가 두 명이서 하니까. 둘이 프로듀스는 안 하시니까. 예. 원래 이제 프로듀서죠, 약간. 그 뒤쪽에서 또 이렇게 믹싱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디제잉하고 프로듀싱하는 분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사실 가수들 분들 사이에 뭐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다양한 현장에 가다 보면 공약을 좀 걸어달라는 분들 많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렇죠. 뭐 시청률 몇 프로 넣으면 무슨 공약 하겠냐, 아니면 뭐 음악 차트 1등하면 무슨 공약 하겠냐, 아니면 뭐 월드컵 때 500만 넣으면 어떤 공약 하겠냐 이런 맞아요. 공약들을 하는데 이제 이 축구 씨의 이 사건 공약. 이후로 개명 공약이 약간 새롭게 좀 떠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좀 개명하는 거고 재밌을 사실 것 가수분들 같아요. 사이에서는 이 예명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명을 좀 다르게 써서 활동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새로운 유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재밌네요. 저는 그러면 세종대왕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네요. 일단 좀 본인이 막 던지는구나 그냥. 화제가 되는 인물이 되는
되는 게 문제가 그냥 중요한 게 만드는구나. 아니라. 화제를 돼야 되는데 애를 낳아도 화제가 안 되네. 자, 그러면 화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분의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누굽니까? 좀 훈훈한 연애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지난 네. 주말에. 그래서 누구예요? 그걸 이다원 기자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뭐 이태영 씨가 크게 또 네. 그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 소식일 수도 좋은 있어요. 소식인가요? 네. 홍수현 씨와 래퍼 마이크로다 씨가 네. 12살 연상연하 커플이죠.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홍수현 씨 12살이 많아요. 네, 야. 뛰어넘고 커플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거 안 어울린다 나는. 네. 이렇게 이다원 기자는 좀 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나 지금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도 착각 그쵸, 앉았어.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 예, 이 두 분이 사실은 이 그 마이크로다 씨를 스타반열에 오르게 했던 도시여부라는 프로그램에 홍수현 씨가 처음 출연을 하면서 그렇죠. 같이 좀 가까워졌고 이후에 지인들의 모임에서 자주 어울리면서 네. 사랑으로 연인으로 발전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사는 이제 저희 매체에서 나왔는데 예. 당시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아,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상황은 저희 이제 선배가 쓰셨는데 네. 저희 선배라고 저는 아니고요. 네네. 딴 분이. 또 다른 선배가 쓰셨는데 네. 굉장히 좀 12살 나이 차이지만 또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좀 사랑을 꼽혔다고 하더라고요. 뭐 굿나잇, 뭐 잘 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하트 뿅뿅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하네요. 그죠? 아, 도시여부에서 사실 홍수현 씨가 처음으로 여성 패널로 나서서 근데 마이크로라지 당시에 방송을 보면은 진짜 되게 많이 좀 좋아했어요. 되게. 네, 하트 뿅뿅이었는데 네. 중요한 건 그 뒤에 여성 게스트들한테도 하트를 뿅뿅 했다는 아. 그래서 처음엔 이게 연막 작전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그럴 수 하시고요.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이제 뭐 같이 어울리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뭐 사진도 올리시고 했다가 이 두 분의 열애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네. 두 네. 분은 굉장히 또 쿨하게 인정을 하셨고 네. 이제 뭐 마이크로닷은 사실 이제 그 뒤에 누군가 이렇게 다른 매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또 마이크로닷답지 않게 예. 그렇게 좀 열애를 아끼는 듯한 그렇죠. 네 뉘앙스를 초반이니까. 보였다고도 하네요. 네. 네. 사실 이제 더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홍수현 씨 나이 때문이었는데요. 네. 사실 홍수현 씨가 굉장히 동안이라서 맞아요. 뭐 막 관리도 너무 그렇죠. 잘하고 나이를 좀 가늠하기 힘든 좀 네, 나이를 나이를 얘기를 가늠하기 해요. 어려웠는데 이번 열애 사실 때문에 음. 마이크로닷보다 12살이 많아? 대체? 그 정도 몇 차이가 살이길래? 나나라는 생각을. 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보면서 그날 검색어에 웬만하면 이제 열애 기사가 뜨면 그 당사자 2명의 이름만 뜨는데 1위 홍수연, 2위 마이크로닷, 3위 홍수연 나이가 왜냐하면 네. 이분이 사실 저희 시대 또 배우거든요. 저희 시대. 우리 시대 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세요? 하이틴 스타 우리 때 하이틴 스타 아닙니까? 하이틴 스타란 말 자체가 옛날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데뷔를 1999년에 데뷔했잖아. 이제 데뷔 빠르죠. 드라마 20세기에 포스트로. 데뷔하신 네, 홍수연 우리랑 씨. 같이 했다고 이 시절에 우리가 밀레니엄 시대야. 그때 뭐 이거 지금 막 2000년을 앞두면서 빨간 달이 뜬다 어. 그때. 뭐 그랬던 저는 최근에 홍수연 씨를 한번 뵌 적은 있었는데 그 작년에 했던 그 여행 프로에 잠깐 출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도를 혼자 갔다 오셨었거든요. 여행 프로. 근데 이제 그게 주제가 이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뭐 이런 주제를 따라서 이제 약간 그 사랑은 딴 힐링. 곳에서 하셨네. 네, 그렇죠. 그런 주제였는데 인도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혼자.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도란 이 나라 자체가 또 여성분이 혼자 여행하기는 좀 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약간 또 요가를 또 수련하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오셨는데 사랑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하면서 한숨을 쉬셨던 때가 작년이었거든요. 아 작년에. 근데 진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그렇죠. 전해주셨네요. 그래서 이태영 씨가 힘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12살 연하면 저도 따져봤어요. 그 기사가 뜨자마자 고등학생입니까? 나도 그럼 아니에요. 그 정도였으면 좋겠네요. 근데 네. 꽤 성인인데? 성인이야. 꽤 성인이에요. 남잔데? 네, 상남자 24 정도 되면은 꽤 성인 아니에요? 24이요? 네. 아이고 장난. 24 충분히 남자로 느껴질 수 있어요. 24시면 개들이 수컷입니다. 그럼요. 충분히 남자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가 수컷이야. 95년생이죠. 그러니까. 95년생이면 야 너무 웃기게 95년생이요? 네. 홍수연 씨가 99년 데뷔인데 와 대박. 4살 때 데뷔했네. 그러네요. 와. 24살. 근데 홍수연 씨만큼 그만큼 뭐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고 네. 그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미모의 또 소유자이시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아직 잘 갖고 와야 유필립 될 씨랑 것 뭐
미나 씨랑은 거기는 약간 네. 더 많죠. 그죠? 네, 훨씬 많죠. 기록이죠. 17살.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은 이런 연예계에서 좀 이렇게 나는 나이가 지나지 않았나 라고 자포자기 하시는 많은 네. 분들, 특히나 여성 연예인분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아 그럼요. 연하 좋아요. 연하 예찬론. 연상의 결혼을 프로- 연하 네, 저도 연상연하기 여기가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뭐 네. 나이 한 살에 1억씩 번다는 지금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맞아, 지금 맞아. 홍수 씨 12억을 12억을 좀 본 거지, 버셨네. 본 거지. 12억을 번 거예요. 거기다 미나 씨 마이크로 17억을 버셨네. 그 대세 래퍼로 또 유명한 그런 또 근데 홍수연 씨는 데뷔가 그렇게 이른데도 열애설 한번 크게 없었어요. 그렇죠. 예, 딱히 없었던 이렇게 것 좀 같아요. 자기 관리를 잘 해오시던 그랬던 것 같네요. 매력이 뭘까 너무 사실 이런 궁금하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잘 이렇게 부인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 본인의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느끼시는 게 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순수 좀 이렇게 바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굳이 피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이태영 씨도 이제 12세 자연스럽게 기승전 이태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이태영으로.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94년생 여러분, 95년생? 95년생. 95년생 누나는 여러분. 언제든지 기다리고 누나는 당신들의 여자가 될 수 있어. 적금 붓고 있습니다 지금. 적금 붓고 있어. 차곡차곡 붓고 있어요. 네, 연락 주세요 이태영 씨. 010 아니 이태영 011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다. 011 옛날 사람이라서. 017 옛날 017 안 바꾸고 바꿔내고 있으면 스타텍. 되겠다 진짜 이름을 이태영. 바꾸겠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밝은 소식을 좀 전했는데 네. 좀 중간에 약간 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제 믹스나인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데뷔조가 무산이 됐던 그런 좀 일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 데뷔조에 1등을 했던 이 우진영 연습생이 소속된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가 이 YG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은 이제 지난달 이제 26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18일 날 그러니까 6월 18일이죠. YG를 상대로 1,000만 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예. 그런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믹스나인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듀스 101이 히트를 친 이후에 네. KBS의 더 유닛하고 양대산맥으로 그 이제 약간 기획이 됐던 아이돌 네.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네. 이 더 유닛의 경우에는 이미 한번 데뷔를 했던 친구들이 다시 나왔던 프로그램이고 네. 믹스나인의 경우에는 이 양현석 대표가 이 YG 소속 가수들을 대동하고 노홍철 씨하고 같이 찾아다니는 전국에 거잖아. 이제 기획사를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9명씩 남자 팀, 여자 팀을 이제 만든 다음 두 팀을 경쟁시켜서 한 팀이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네. 형식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방송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 데뷔 소식이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4개월 동안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또 팬분들이 유료 투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와줬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4월 정도에 데뷔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라는 이제 YG 측의 발표가 나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YG 발표로는 그 이제 관련 기획사 관계자분들하고 다 논의를 해서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해피페이스 측의 소송으로 인해서 네. 이 좋게 마무리됐다는 게 YG 쪽의 생각이만 된 게 아니었을까. 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장이나 이제 동시에 발표된 이 보도자를 보면,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YG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갑자기 이제 상의 없이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제 그런 안들이 이제 좀 기획사들 내부사에서 좀 의견이 분분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에는 YG 측에서는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좀 트집을 삼아서 최종적으로 좀 데뷔를 무산시켰고, 결국 이제 출연자들의 간절한 데뷔를 놓고 약간 좀 이렇게 유린을 한 그 결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유료 투표를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또 대중을 약간 기만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거는 사실은 그냥 1,000만 원 뭐 액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약간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약간 이제 참여를 받고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 이걸 지켜야 하는 게 안 지키는 게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액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만 이게 YG 측에 있다고 한다면 네. 추가적으로 다른 기획사들의 또 약간 손배소도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해피페이스 측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손해배상 액수를 올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약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관련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출연을 하는 그런 출연료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모든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또 JTBC나 또 YG에서 대준 게 아니라 각각 소속사에서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활동을 좀 이렇게 연습생들이 원래 이제 뭐 연습할 때 이제 어쨌든 회사에서 투자하는 돈이 있는데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좀 서포트를 하고 돈을 넣은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데뷔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야 그걸 정산을 하면서 그렇죠. 그 투자금을 받게 되는데 아예 데뷔가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은 투자한 건 투자한 거고 그걸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고 YG 측은 그냥 약간 데뷔 무산을 그냥 선언을 해버린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합법한가에 대한 좀 판단을 좀 맡기는 것 같고요. YG 측은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이제 당시에 이 기획사들과 원만하게 좀 합의가 된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약간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뭐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좀 대응하겠다라는 좀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지금 프로듀스 48 하면서 좀 다시 또 이렇게 한일 연습생 간의 이런 경쟁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방송이고 또 유력 기획사가 데뷔를 조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난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약간 좀 어두운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든 불리하든 약속을 한 거면은 좀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YG 측에는 굉장히 좀 귀책 사유가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또 YG 측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할 때 수익이 날 건지 안 날 건지를 또 계산을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데뷔를 무산시키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활동을 시키는 게 나을 건지 이런 문제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명분이냐 실리냐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방송이 꼈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은 어쨌든 국민과 약속이죠. 약속을 지키는 게 오히려 실리를 더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YG가 슈퍼 갑질을 한다라는 느낌을 대중들이 많이 받고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양현서 씨가 발언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로만 보고 조건, 계약, 상품으로만 보는 거에 대한 좀 그러니까 어떤 환멸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좀 정리를 좀 초반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거를 약속을 좀 지켜주는 게 저는 좀 더 보기 좋은 모양새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상반된 느낌이 뭐냐면 더유닛의 지금 활동인데 더유닛은 지금 두 팀이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UMB하고 유니티라는 팀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방송 이후에 결국에는 김광수 대표가 좀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근데 김광수 대표는 인터뷰를 할 때 약간 양현석 대표를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손해가 가지만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서 데뷔를 시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현석 대표의 상황이 더 좀 약간 좀 곤란해지는 그런 인터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뭐 김광석 대표의 선택이 어쨌든 뭐 명문상으로는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자사 오디션이었으면 상관없겠지만 데뷔시키고 안 시키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방송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 부분은 어쨌든 방송의 공공적인 그런 기능으로 봤을 때는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렇게 YG의 좀 실책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유닛이랑 그 반대편에서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두 팀 다 거의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포맷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어떻게 보면 프로듀스 101을 했던 분들이 나와서 다 만든 그런. 근데 그 어쨌든 그 둘 다 허와 뭐 좀 실이 많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이제 생기면서 지금 연습생들 풍토도 좀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알고 있는 몇 개 기획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습생들이
그런 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생이라는 시기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약간 특징적인 약간 그렇죠.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데뷔는 아닌데 가계약 상태로 일단 잠깐 묶어놓고 연습만 매일 와서 열심히 해서 데뷔를 준비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약간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조금만 잘하면 그 방송을 통해서 뭔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먼저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뷔에 대한 간절함이라든가 데뷔에 대한 열심히 준비하는 약간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런 심정들이 조금은 없어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개인적으로 연습생 제도에는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번 두 작품을 보면서 데뷔가 어쨌든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 데뷔를 한다 하더라도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좀 데뷔도 해도 뭐 거기부터 시작이죠 사실. 그러니까 모든 팀이 다 원어원이나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연습생을 모아서 이제 뭔가 스타덤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뭘 만들어 주는 건데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했는데도 또 연습생 같은 느낌이 들면 두 번 어떤 좌절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또 이게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또 이게 만약 활동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참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긴 한데 지금 또 프로듀스 48을 보면 다시 또 열광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중들의 이 약간 이런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이렇게 먼 데를 좀 보고 가기에는 아직도 좀 열광하는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또 한국 연습생, 일본 연습생 이래가지고 화제가 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의 또 그런 위력은 여전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프로듀스 뭐 시리즈만 계속 해라 이렇게 또 단정할 수 없는 거니까 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좀 잘해서 기왕 할 거면 진짜 프로듀스 시리즈처럼 아예 스타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맞네요. 같은 의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이태임 씨 소식을 좀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이태임하면 맨날 이태영이 떠오르더라고. 아 그래요? 고마워요. 이제는 떠오르시지 않으실 겁니다. 네, 않으실 왜냐하면 거예요. 이태임 씨가 프로필까지 모두 삭제하면서 지금 포털에 치면 이태임 씨 안 나와요? 네, 프로필까지 모두 삭제하면서 없다. 있나?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웠는데요. 투커 씨하고 좀 비슷하게 화제가 되고 있죠. 네. 프로필이 없어졌어요. 이태인 씨가 사실은 이제 결혼 임신과 함께 이제 은퇴를 선언했죠. 네, 그 은퇴 이후에도 임신한 사진이 이제 기사로 나오거나 이렇게 조금 이제 언론 매체로 그녀의 소식을 좀 자주 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태임 씨가 이번엔 좀 아주 강하게 결심한 모양인지 프로필까지 모두 삭제를 해버렸고요. 인스타에도 하나도 없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필 삭제가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또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정치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예인이 자신의 커리어와 같은 이 프로필을 모두 삭제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연예계로 다시 절대로 돌아올 일 없을 것이다. 지금 상태는 연예계와 좀 떨어져 있고 싶다라는 걸 반영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이 가장 좀 강력하고요. 사실은 이제 또 SNS에 이 은퇴를 하기 전에 이제 뭐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기사 글을 올렸잖아요. 뭐 여러 고통 속에서 지난 날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러면서 은퇴 선언을 한 이후에 이 행동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출산할 때가 이제 거의 다 임박했거든요. 아이 출산과 함께 또 한 번 화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프로필을 삭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다 탈퇴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계정으로 하시겠죠. 프로필이 없어졌다는 거는 지금까지 무슨 작품이 나왔다는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자기 모든 뭐 생활했던 필모그래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야, 근데 이렇게 없애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했다고 여배우가 내 했던 활동들을 다 없애버린 거야. 내가 애를 낳기 위해서 없애버린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없애고 싶어도 없애기가 힘든데. 어려운 결정이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태임 씨가 그 지난 활동 10년 동안 굉장히 좀 잡음이 많았어요. 그 또 뭐 이제 욕 배틀이라고 전해졌던 그 예원 씨하고 영상도 이제 있었고요. 약간 방송 그런 게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뭔가 좀
그 황제를 위하여라는 영화에서는 굉장히 심한 노출로 그렇죠. 한 차례 좀 마음 고생을 또 심하게 했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이런 노출 이미지와 욕설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SNL도 나가고 뭐 띠동갑 뭐 SNL도 나가고 또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갔지만 작품적으로는 사실 품위 있는 그녀에서 불륜녀로 나와서 괜찮은데. 네. 그걸로 이제 막 이제 다시 시작을 하나 싶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다시 좀 근데 이 이후로 활동이 너무 많았어요. 네, 비행소녀도 막 다시 나오고. 한번 뭔가 좀 반등하냐 이런 네. 좀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해서 네. 다 이제 뭔가 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태어날 아이와 자신의 가정을 생각해서 아무래도 그 다사다난했던 연예계의 생활은 지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그렇더라도 본인은 뭐 지었을지 몰라지만 나무위키에는 세세하게 남아 있어요. 뭐 프로필이 뭐 가족 관계 뭐 소개 뭐 광고 찍은 거 사건 사고 뭐 정확히 나와 있기 상징적인 때문에.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은 이름을 바꾸시거나 네, 외국으로 가시는 게. 그렇죠. 본명은 요즘- 이경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일반인도 또.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흔적이라는 거를 완벽하게 지우는 거는 정말 쉽지는 불가능하죠. 않죠. 왜냐하면 이태임 씨를 다 지워도 이미지 사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정치 그 우리가 아는 MB 사건과 연계돼 있다는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 어떤 소문이. 근데 이게 진짜 뜬 소문인지 아니면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현재로서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죠. 소문에 불과한 상황이죠. 현재로서. 근데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 때문에 더 약간 의혹이 더 많이 가는. 그러니까 지금 네.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의혹이 계속. 아무래도 지금 결혼식도 안 올리고 이제 네.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결혼식을 올리면 뭐 이 모든 게 다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갑자기 결혼하고 갑자기 이게 말이 되나 이거죠. 저도 갑자기 할 수 있어요. 아닙니까? 이세요? 갑자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아니에요? 있죠. 갑분싸. 네. 그 정도 하고.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해도 돼. 갑자기 해도 돼. 12살 연하 화이팅.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다시 좀 훈훈한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그 세월호 이제 희화 논란으로 방송이 중단됐던 전지적 참견 10점이 방송을 재개했다. 네. 다시 합니까? 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30일 날 방송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방송 중단된 지 8주 만이고 그리고 이제 방송 중단 이후로 뭐 최승호 사장부터 시작해서 MBC에서 이제 사회 약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제작진도 바뀌고 뭐 이런 홍행을 치렀는데 그 사과문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한번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작진이나 출연진들도 또 출연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과를 했고 이영자 씨도 이제 사실은 그 당시 그런 그 희화 논란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아서 네. 녹화를 또 불참을 선언했었는데 네. 또 이제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좀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감사 뜻을 전해서 이날 이제 방송은 그 전에 찍어놓고 이제 방송을 못했던 부분을 좀 내보내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저도 방송을 봤거든요 그날. 네. 근데 네. 오히려 의외로 그런 좀 침체되는 분위기를 이영자 씨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네. 약간 핑크빛 분위기로 되살리는 이런 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방송에서는 이제 이영자 씨가 평소에 자주 가던 그런 음식점을 좀 찾아가는 방송이 나왔었는데 네. 이 셰프님한테 이영자 씨가 약간 더 좀 끼를 부리는 이런 모습이 좀 전파를 탄 거죠. 그래서 홍진경 씨가 이제 그걸 같이 보다가 이 언니 진짜 이상하네. 왜 이렇게 끼를 부려? 이러면서 이제 이 좀 이렇게 밥을 해주시는 셰프님한테 뭐 여자친구 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네. 뭐 이게 이전하시면 안 된다. 가게 이전하시면 꼭 연락해야 된다. 오래오래 이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막 네. 이렇게 약간 마음을 이렇게 넌지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접발을 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스튜디오 안에서도 약간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려고 이영자 씨가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약간 좀 호응하는 분위기가 나와서 네.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분위기를 좀 살리려고 덕분에 또 이영자 씨 이런 핑크빛 분위기 때문에 네. 좀 화제가 또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다시 좀 반등을 하려는 그런 좀 동력을 약간 이영자 씨 스스로 약간 준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뭐 저는 이 프로그램 네. 보면서 요즘 느끼는 게 네. 백종원의 시대는 가고 네. 이영자의 시대가 이영자 씨가 오지 사실 않나. 이 프로를 네, 통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 JTBC 랜선 라이프라고 하죠. 네네. 그 프로도 새로 나오시고 그 또 올리브에도 올리브 TV에도 보니까 그 최하정, 김숙 뭐 이런 네. 좀 네, 이렇게 소은이. 패밀리 네. 분들과 같이 나오시고 네. 좀
다시 이렇게 이제 핫플레스 조명을 받는 이런 좀 상황이 있어요. 이영자 씨가 특히 예전에 저는 같이 우차사에서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맛집을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저쪽에 뭐 강서 쪽에 가면 얘들아 그게 닭발이 너무 성대모사 어머 침 고이는 거 봐라 얘들아 뭐 이렇게 진짜 평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화면에서 접할 때 정말 가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영자 씨의 진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구나. 근데 이영자 씨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여성스러우려고 하고 내가 너무 먹는 거 좀 통통한데 먹는 거 위주로 하면 진짜 사람들이 나빠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기의 시대가 딱 왔다. 사실 먹방이나 이런 것들 맛소개 하는 프로그램들 이제 거의 좀 시들시들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영자 씨가 다시 나타나면서 이영자식 맛 표현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그렇죠. 와 저는 이영자 씨 간 그 맛집들을 지도로 엮어가지고 맞아요. 그 휴게소를 따라간대. 그 포스트가 또 뷰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영자 씨 이제 가는 맛집들이 이제 또 대박집이 되는 거예요. 이영자 고속도로 투어도 생겼대죠. 맞아요. 그리고 이영자 씨가 그 방송 끝날 때쯤에 마지막 방송에 그 목동에 있는 닭도리탕, 닭볶음탕 그 집을 딱 언급했거든요. 또 그 집은 또 개그맨 선배님이 하는 데예요. 병기수 씨 하는 데. 네 맞아요. 저도 가본 적 있는데. 야 그래서 지금 매출이 매진 행렬이더라고. 아 그래요? 줄 서 있어요. 저 그보다 일찍 갔었는데 다행이네요. 제가 갔을 때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나오고 안 나오고 거기 막 치즈 계란말이 주고 막 네네 맞습니다. 더 어쨌든 맛집이었지만 더 맛집이 됐다. 그러니까 와 유영자 씨하고 저도 친분이 있는데 지금 빨리 음식점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 빵집을 차려서 거기 오라고 지금 믹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또 초조해지네요, 그죠? 누나 한 번만 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유명해지니까 바로 초조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만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요, 저하고 지금 경로가. 연합 예배를 가도 되고. 그럼 밥 한번 먹자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뭐가 없네 제가. 맛있는 걸 좀 준비해서 시대에 편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기승전 초조함으로 끝났다. 그러니까요.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인가요? 참견 시점. 참견 시점.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방송에. 내가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빌게요 내가. 내가 안 나오는데 뭘 그렇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까는 홍수하라고 하질 않나. 우리에게도 관심이 없어. 비싼 밥 먹고 이러시면 자꾸. 이렇게 해서 관심 받고 싶어요. 그 프로그램은 전 잘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제목도 몰랐는데. 하 기자님한테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관심 갖기 직전에 하긴 이거 뜰 것 같아요. 제2의 무한도전입니다. 이거 빨리 좀 우리가 먼저 섭렵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하 기자님? 뭐 그런가 봐요. 근데 하 기자님 그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때 얘기를 엄청 했는데 우리 단체방에서 근데 하 기자님 별 반응이 없으셨어. 아 그래요?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보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거는 아니구나, 이제 감이 틀렸구나 하고 접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막 다시 불붙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나오시려면 일단 매니저부터 구하셔야겠네. 거기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가 있어야 되더라고. 이태영. 어떻게 왜 안 되는 사람끼리 뭉치지 말고 되는 쪽으로 붙어요. 야 해보자 좀 같이. 더 안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방송 출연용 이정엽 씨 매니저를 좀 하실 분이 찾고 있습니다. 내가 좀 웃기다. 좀 일회성으로 재밌다. 김시호 씨 괜찮다. 메모 많이 하잖아. 메모하면서 매니저 한다며. 나 너무 씨 그림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뭐 선물 하나만 줘도 바꾸니까 선물 하나만 걸려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일부 이것이 좀 많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교시에서는 또 이정엽 씨가 특별히 준비한 특별히는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이정엽 씨가 그거에 집중하느라 일부에 방송을 집중하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이렇게 수화 신경 안 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완전체로 오랜만이라고 그런 거. 네, 맞아요. 이교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든 파워를 이교시에 쏟을 거라고 집 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했어요. 무서운 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 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 너무 기대돼요. 옛날에 연산군이 신하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목숨이 이렇게 달아날 수 있다고 신원패를 목에 걸어줬습니다. 세 번 지금 목에 걸 수 있으니까. 아니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저한테 동엽 씨 목에 걸어야지. 본인이 세 개를 걸어야 될까? 제가 자기 쇼미더머니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라고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이교시에서 기대되고 설레는 거 오랜만인데 안 설렌다니까. 저희 이번에
이번에 이례적으로 점수표 5점 만점을 줄까요? 네, 정말 진짜 큰일 난 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왜냐면 이것을, 독전 네. 재밌다고 막 그러니까 보러 갔더니 빨리 생각보다 입으로 가요 재밌더라고. 우리. 이 빨리 그 가요. 얘기는 독전에 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기대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사람- 기대하실 텐데 잡는다 잡아. 정말 빨리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 그러면 금방 뵙겠습니다.